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운을 기다리지 말고 운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주변에서 돈을 끌어당기는 운의 비밀을 통해 부가 시작되는 일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운의 알고리즘, 운을 기획하라, 돈의 운, 운을 부르는 습관, 이 네 권을 통해 돈과 행운, 사람을 끌어당기는 비밀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운의 알고리즘이라는 책입니다. 정회도 지음 소울소사이어티에서 나온 책입니다. 에너지의 파동이 모여서 나를 둘러싼 파장이 형성됩니다. 이 파장을 운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사람의 운명을 끌고 간다고 합니다. 무엇이 운을 만들까요?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고 이 중 상당수는요, 내 통제권을 벗어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운이라고 부릅니다. 인생에서 크고 작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면요, 그 실패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실패의 원인은요, 노력 부족이 아니라 여러 환경적인 요소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 환경적인 요소들이 내 통제를 벗어난 것들이라면요, 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도모할 때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미리 운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노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운명론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운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수많은 의문이 풀리고 마음의 평화가 깃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운의 흐름을 타고 운을 자기 편으로 만들면요, 순간의 운들이 쌓여서 운명이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잘 될 운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안 풀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각자 자기만의 역사와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운의 알고리즘도 지문처럼 각각 다릅니다. 부여받은 운명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이 온 걸까? 하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는지 알고 싶다면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비관적으로 운명을 인식하는 경우입니다. 사건을 보는 관점에 따라 사람은 크게 낙관주의자, 비관주의자, 긍정주의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낙관주의자는요, 모든 일을 항상 좋게 봅니다. 안 좋은 상황에서도 좋아질 거라고 전망하는데요. 비관주의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안 될 부분만 봅니다. 긍정주의자는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이 셋 중 비관주의자 유형의 인생이 제일 잘 안 풀립니다. 비관주의자는요, 좋은 상황에서도 안 될 부분만 찾아냅니다. 안 될 상황에서는 더 잘 안 풀립니다. 그리고 낙관주의자 유형은요, 어려운 상황도 좋게만 보기 때문에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낙관주의자가 세상을 더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긍정주의자의 인생이 가장 잘 풀립니다. 둘째는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신락같이 미약한 기회도 쇠사슬처럼 단단히 만들어야 인생이 잘 풀립니다. 인생이 안 풀렸다면요, 준비가 부족하거나 전혀 없어서 쇠사슬 같은 운도 신라처럼 가느다랗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요, 금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반드시 한 번은 찾아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으려면요, 내가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살면서 운의 그릇을 최대한 키우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요, 운의 흐름을 잃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실패 가능성은 과장되게 해석하는 반면에 성공 가능성은 축소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즉, 조심해야 할 때 대범하고
대범해야 할 때는 조심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지금 어느 계절을 지나는지 모른다면요, 계속해서 제 운명을 향해 헛발질합니다. 마치 겨울에 추수하려고 가을에 씨를 뿌리는 격입니다. 넷째는요, 쓸데없는 연민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기도 힘들면서 더 힘든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주변에 안색이 안 좋은 사람들만 있습니다. 이들은 어쩌다 귀인이 도움을 주면요,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합니다. 운명을 받아들이는 태도에는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리석음이 관점이 세팅되면요, 운의 알고리즘은 그 상태로 계속 고여 있게 됩니다. 새로운 운을 보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둘째는요,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지 않는 것인데요, 이것을 나태함이라고 합니다. 셋째는요,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인데요, 이것을 평온함이라고 합니다. 넷째는요,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바로 용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인지 바꿀 수 없는 것인지 구별하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용기를 내어 바꾸려고 해야 합니다. 단순하지만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잘 될 운명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운에도 균형이 필요한데요, 운 총량의 법칙이 있습니다. 운을 영역별로 금전, 건강, 인간관계, 가족, 명예로 나눈다면요, 다섯 가지 영역의 총합은요, 100입니다. 운의 총합은 100으로 동일하지만 개인마다 각 영역의 비율은 다르게 주어집니다. 각 영역의 운을 담는 그릇의 크기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요, 금전운은 90인데 건강운은 10, 인간관계, 가족, 명예운은 0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금전운의 최대 그릇이 1000억 원이라고 하면요, 그가 타고난 금전운 90을 채우면 900억 원의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 후로는 병원 침대 위에서 혼자 쓸쓸히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현명하게 살려면요, 금전운 90을 건강, 인간관계, 가족운에 나눠줘야 합니다. 즉, 돈을 덜 벌더라도 건강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자기 사람에게 베풀고 가족을 꾸리고 챙기는데 운을 배분해야 합니다. 한쪽에 치우치는 것은요, 결코 좋지 않습니다. 만일 그가 자기의 금전운을 넘는 돈을 벌고 싶어서 건강운의 10을 가져다가 금전운에 투입해서 1000억 원을 벌게 되었다면요, 건강운이 0이 되어서 사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릇에 비해서 어떤 특정한 영역의 운이 너무 높아지면요, 필시 다른 영역의 운의 흐름이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내 그릇 이상의 부와 명예를 얻게 되면요, 그 반대 급부로 건강을 잃거나 사랑하는 가족 중 누군가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운의 총량은 늘 100으로 일정하게 보존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100의 운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잘 배분하며 살고 있는지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될 운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습의 늪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데요. 운명학에서는 습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일상생활에서는요, 습관이라는 단어를 주로 쓰는데요. 운명학에서는 습관보다 더 깊숙이 뿌리 내려진 것을 가리킵니다. 습은 식습관, 생활 패턴, 인간관계 패턴 등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나에게 어떤 습이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요, 가장 가까운 3명의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면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나의 습입니다. 나의 습을 인지했다면요, 그 습을
좋은 방향으로 고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잘 될 운명으로 가는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운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운에 맞춰서 살 길을 찾는 것을 개운법이라고 하는데요. 나의 선택과 마음가짐으로 나쁜 운조차 좋은 운으로 갈 수 있는 관문으로 받아들이고 운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운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먼저 이민, 이사, 이동 등을 통해서 운명을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일하는 사무실, 국가가 나와 상극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나에게 맞는 터를 찾아 생활의 배경을 옮기면요, 운명이 하루아침에 바뀌게 됩니다. 늪에 빠져 있던 스포츠카가 고속도로 위를 달리게 되는 격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직, 이혼, 이별로 나쁜 인연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쁜 인연에서 나오는 에너지 파장은요, 화생방 훈련 때 들이마시는 유독가스와 같습니다. 그 인연에서 벗어나면요,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지금의 인연에 숨이 막힌다면요, 문을 열고 나오면 되는데요, 문 밖에는 잘 될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다이어트나 성형, 패션으로 노예고치에서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뭐가 중요할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때로는 겉모습이 내면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겉모습에 따라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거니와 무엇보다 스스로 뿜어내는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에너지 파장과 귀인 상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잘될 운명을 향해 날개짓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는요, 새로운 경험과 도전으로 내 안의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시대와 상황에 맞는 영혼의 기억을 깨우면요, 예상치 못한 잘될 운명의 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새로운 도전과 경험만이 영혼의 기억을 깨울 수 있는 알람입니다. 운성비는요, 작은 노력으로 운을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감사 표현, 사랑 표현, 격려 표현 등 긍정적인 표현은요, 운을 끌어올립니다. 긍정의 표현을 의식적으로 습관화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운이라는 것은 감정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 감정이 좋은 상태가 되면요, 운도 더불어 좋아집니다. 긍정의 표현은 작은 노력으로 운을 끌어올리는 방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지내는 공간은요, 좋은 운이 들어오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당장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요, 좋은 파장으로 공간을 채워야 합니다. 나쁜 터도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사람의 파장입니다. 공간이 사람을 만들지만요, 사람이 공간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머무는 공간을 청소하고 정리정돈하는 것입니다. 내가 머무는 공간에 애정을 갖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공간이 빛이 나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잘될 운명의 운의 알고리즘이 만들어집니다. 둘째는요, 바른 자세와 몸가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른 자세일 때 운이 나라는 공간에 바르게 들어옵니다. 셋째는 웃는 얼굴로 밝게 말하는 것입니다. 얼굴은 나라는 공간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웃는 얼굴은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이고 밝게 말하는 것은 환하게 입구를 밝혀놓는 것입니다. 긍정의 말을 하면요, 표정도 자연스럽게 밝아집니다. 너 말이 정말 맞다. 이거 진짜 맛있다. 요즘 정말 행복하다 등 보통 긍정의 말은요, 웃으면서 합니다. 반대로 부정의 말을 하면요, 표정도 어두워집니다. 지금부터 내가 머무는 공간과 나라는 공간에 운이 들어올 수 있는지 천천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애정을 가지고 자신의 공간을 정리하고 맑고 밝게 만들어 보면요, 운이 들어오는 공간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돈의 운이라는 책입니다. 리노이의 유치쿠 지음, 문기어 봉김,
현익출판에서 나온 책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마음속에 금전운, 즉 풍요로움을 만들어내는 운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금 풍요롭다고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아직 그 금전운을 이끌어내지 못했을 뿐입니다. 사회의 정세가 어떻든 간에 돈을 갈망한다면요, 돈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돈과 가까워지는 방법을 재검토해야 하는데요. 지금 마음속에 자리 잡은 돈에 관한 불안과 걱정은요, 자신과 돈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돈과 교감하여 금전운이 따르면요, 돈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돈은 단지 물건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줄 소중한 파트너인데요. 어떻게 돈을 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행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서 돈과 친해져야 합니다. 누구나 금전운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풍수는 사람이 환경에 좌우된다고 설명합니다. 즉, 지금 자신의 운은 주변 환경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환경이란 의식주를 비롯해 인간관계, 평소에 하는 말, 행동, 사고 방식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운이 나쁜 상황에서 벗어나 운을 더 좋게 만들고 더 행복해지고자 한다면요, 운을 나쁘게 만드는 원인을 찾아내어 제거하고 운을 좋게 만드는 풍수를 실천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놓인 환경을 바꾸어 나가면 됩니다. 지금은 금전운이 하나도 없더라도 운을 단련하면요, 반드시 금전운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금전운이 좋은 사람이 되려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금전운이란 다시 말해 풍요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금전운이 좋고 적게 번다고 금전운이 나쁜 게 아닙니다. 가진 돈에 만족하는 삶을 살고 또 돈 걱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금전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금전운이 좋은 사람은요, 돈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돈을 아끼지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고요, 즐거운 일에 돈을 아낌없이 씁니다. 돈을 쓰고 후회하지 않고요, 낭비하지 않습니다. 돈이 모이면 기뻐하지만요, 돈이 줄었다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금전운이 나쁜 사람은요, 항상 돈 걱정을 합니다. 필요한 곳에도 돈을 쓰지 않고요, 항상 이해 득실만 따지며 행동합니다. 식사에 돈 쓰길 아까워하고요, 돈을 쓰고는 자주 후회합니다. 절약할 방법만 생각하고요, 돈이 줄어들면 전전긍긍합니다. 한도가 돈의 흐름을 바꾼다고 하니까요,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전운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사람의 대부분은요, 막연히 돈이 많았으면 하고 생각할 뿐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진심으로 금전운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돈이 얼마나 있어야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지, 뭘 사면 진심으로 만족스러울지를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돈은 항상 환경에 따라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자유롭게 돌고 도는 특성이 있는데요. 돈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면요,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려면 현재 수익보다 얼마가 더 있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80만 원짜리 지갑을 망설임 없이 사고 싶다라거나 매월 옷과 가방을 사는데 평소보다 30만 원을 더 쓰고 싶다 정도의 생각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땡땡 만 원 같은 구체적인 금액이 아니라 그 돈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입니다. 돈을 그냥 가지고만 있어서는요, 종이 조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고 있는 돈을 행복으로 바꾸어야 비로소 돈은 돈의 가치를 합니다. 물론 한도의 크기는 사람마다 모두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5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요, 그 한도를 더 늘리면 됩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한도를 설정해야 하는데요. 그렇게만 해도 들어오는 돈의 흐름이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운에 대한 감각을 키워야 하는데요. 돈은 즐거워 보이는 장소를 매우 좋아합니다. 조금이라도 불안을 안고 있는 사람 곁으로는 절대 다가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야말로 금전운이 좋은 사람이자 금전운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금전운 감각을 갖춘 사람은요, 뭘 하든 낙관적입니다. 아무리 궁지에 몰려도요, 낙관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낙천적 말버릇인 다 잘 될 거야 와 같은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렇지만 불황이 계속되면요,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어쩌면 좋아. 돈을 너무 많이 썼네. 와 같은 불안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왜 불안을 느끼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명확히 찾아야 합니다. 만약 원인이 있다면요, 불안을 해소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행동으로 옮기면 그만입니다. 이를 통해 원인이 없어진다면요, 불안은 사라질 테고 불안을 해소하면요, 금전운은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또한 금전운은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모입니다. 금전운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요, 먼저 금전운이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요. 돈은 자신, 즉, 돈을 좋아하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 행복해, 돈이 있어서 좋아라고 솔직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은 실제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며 그런 사람에게로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하지만 돈에 너무 집착하면 좋지 않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것과 돈에 집착하는 것은 다릅니다. 돈이 좋다고 하루 종일 돈만 생각하거나 10원짜리 한 장이라도 아끼려고 아등바등 하면요, 돈은 오히려 우리를 멀리 합니다. 모든 운이 마찬가지지만요, 특히 금전운은 노골적으로 쫓아다니거나 구속하려 드는 사람을 비합니다. 금전운을 관장하는 금의 기운은요, 둥근 형상을 선호하므로 자신을 향해 똑바로 달려오는 직선적인 기운을 보면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돈은 우리가 열심히 쫓아가면 갈수록 더 멀리 도망가는 존재입니다. 사람도 누군가가 자신을 좋아해 주면 기분이 좋지만요, 좋아한다면서 매일같이 쫓아다니고 행동 하나하나를 모두 확인하려고 한다면요, 호의보다는 경계심을 품게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인데요. 좋아한다고 지나치게 간섭하고 끈질기게 접근하기보다는요, 그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도 노골적으로 뒤쫓지 말고 무심한 척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전운이 따르는 비결입니다. 또한 돈을 따라다니는 금독에 주의해야 합니다. 금독이란 항상 돈을 쫓아다니는 나쁜 길을 말하는데요. 바이러스처럼 사람과 공간에 들러붙어서 증식하며 금전운을 잠식하는 무시무시한 독입니다. 돈과 금독은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돈을 모으려고 하면 반드시 금독도 모이게 됩니다. 게다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쌓여 금전운이 밑바닥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독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금독이 좋아하는 6가지를 피해야 합니다. 1. 가난이 죄지, 돈이 없어 힘들어와 같은 말버릇인데요. 이런 말을 하기만 해도 금독이 증식하기 때문에요.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이번 달에도 빠듯해처럼 가난을 떠벌리는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2. 질투, 시샘. 질투와 시샘은요, 불과 물, 기운 사이에서 발생하는 악감정입니다. 금독은요, 남을 시샘하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옮습니다. 3. 돈을 흉보기. 돈이 목적이 아니야. 돈에는 관심 없어처럼 돈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말은 금독을 불러들입니다. 진심이 아니더라도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말아야 합니다. 4. 더러운 주방, 음식 낭비. 불과 물의 기운이 동시에 존재하는 부엌은요, 집안에서 가장 금독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입니다. 특히 가스레인지 주변이 더럽거나 냄비에 그름이 생기면요, 금전운이 하락합니다. 다 먹지 못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
냉장고에 들어 있어도 좋지 않습니다. 5. 저금이 삶의 보람인 사람입니다. 돈을 순환시키지 않고 계속 붙들고만 있으면요, 금독이 점점 쌓여갑니다. 수입 모두를 저금하기보다는 몇 퍼센트 정도는요, 자신의 삶을 위해 좋아하는 일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물 주변의 곰팡이, 균, 때. 금독은 곰팡이와 균을 매우 좋아하는데요. 배수구의 점액이나 세면기 안의 곰팡이 등 보이지 않는 부분도 꼼꼼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일수록 여유를 의식해야 합니다. 돈이란 생활 속의 여유만큼 늘어나는데요. 항상 너무 바빠서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그런 사람일수록 의식적으로 여유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여행을 가거나 따로 레저를 즐길 여유가 없더라도요. 1년에 몇 번 정도는 레스토랑에서 식사한다든가 월급날에는 맛있는 과자를 먹는다든가 식탁에 좋아하는 꽃 한 송이를 장식해 두는 등 자신만의 작은 즐거움을 만드는 것입니다. 즐거움은 곧 여유를 낳고 그런 일들이 계속 쌓이면요, 자연히 돈이 모이는 체질로 변화합니다. 또한 돈은 운수의 토양이 넓으면 넓을수록 쉽게 늘어나는데요. 돈이 아깝다면서 아무데도 가지 않고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은요, 앞으로도 계속 돈을 얻기 힘든 가난한 체질에 머물고 맙니다. 그래서 비싸지 않아도 좋으니까요. 맛있어 보이는 요리가 있으면 먹어보고 가고 싶은 장소가 있으면 찾아가 보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즐거운 일을 많이 경험해서 운수의 토양을 넓히면 좋습니다. 다양한 분야로 토양을 넓혀두면요. 언젠가 그곳에서 큰 과실을 수확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또한 미소가 금전운을 불러옵니다. 금전운 체질은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성질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 사물에 관한 견해, 말버릇 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일상생활 속에서 기를 수 있습니다. 금전운 체질이 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미소인데요. 돈은 즐거운 마음을 매우 선호합니다. 따라서 항상 생글생글 웃으며 즐겁게 산다면요, 자연히 돈은 모여듭니다. 오늘 기획하라라는 책입니다. 피터 홀린스 지음, 김현소 옮김, 카시오페아에서 나온 책입니다. 운을 지속적인 것으로 보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일관되게 운이 좋거나 운이 나쁘다고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 자체를 외부적 효력으로 본다기보다는요, 개인의 성격적 특성으로 보는 쪽에 가깝습니다. 운을 일시적인 것으로 보는 사람은요, 운을 전적으로 외부적 요소라고 보며 인간의 운이란 예측이 불가능하고 행운과 불운 사이를 제멋대로 오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운은 언제라도 달아나 버릴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의 차이가 개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요. 만약 자신이 운을 지속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면요.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 운이 늘 자신을 떠나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한결같이 목표를 추구해 나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운을 무작위적이고 영향력 없는 것으로 본다면요. 자연히 노력은 해서 뭐래라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적이고 운에 체념적인 태도는요. 애초에 성공을 위한 노력을 해볼 그런 의욕 자체를 꺾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가령 식당을 개업한다면요. 운을 일시적인 관념으로 보는 사람은 실패의 확률에 주목하며 되지도 않을 걸 뭐하러 해? 식당 열어봐야 어차피 망할 텐데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운을 보는 관점이 지속적인 사람은요. 성공할 확률은 40%밖에 안 되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운이 좋은 편이니까 그 운 좋은 40% 안에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운을 지속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운이 좋은 편에 속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기회를 찾으려고 애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운을 일시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소극적이고 통제력 부재의 느낌에 따라 학습된 절망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체중 감량을 원하는데 자신이 하는 어떤 일도 먹는 어떤 것도 차이를 만들 수 없다고 느낀다면요. 굳이 시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각화의 핵심은요, 자신이 성취하거나 이루길 원하는 것을 최대한 구체적인 이미지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성취를 원하는 것들의 이미지를 간직하고 유지할 수 있게 된 다음에는요, 자기 목표와 바람에 대한 긍정적인 다짐을 반복합니다. 즉,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바를 스스로에게 반복적으로 주입하는 것인데요. 긍정적인 다짐을 반복하는 이유는요, 시각화한 것들을 현실로 만드는 데 필요한 긍정적 에너지를 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나는 부자가 돼서 큰 집을 장만할 거야 라고 10번씩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자신감 그리고 운이 내 편이라는 느낌을 끌어올리고 삶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 행하는 것으로 지극히 잘 알려진 방법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이런 방법의 일반적인 목적은요, 목표에 대한 관심과 의식을 높이는 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소파에 가만히 앉아 실천하는 이런 방법이 과연 현실적으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의 시각화를 통해 행운을 좀 더 누리는 것 역시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리허설이라는 행위는요, 우리가 준비성을 더 갖출 수 있게 해주고 마음을 열게 하고 의식을 더 깨우고 다른 때 같았으면 주저했을지도 모를 상황에도 과감하게 뛰어들게 해줍니다. 시각화를 통해 더 나은 기회,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자기 다짐은요,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융통성 있는 사고를 할 수 있게 하는 유익한 도구입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해지면요, 뇌는 원하는 대로 순조롭게 작동하지 못합니다. 스트레스는 외부 자극에 대한 정신의 바람직하지 않은 반응이기 때문에요. 일터나 학교에서 심각한 압박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요, 긍정적인 자기 다짐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다짐을 통한 자기 가치 확인이 수행 능력을 확실하게 개선하지는 못할지라도 제 실력 발휘를 방해하거나 망치게 하지는 않도록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능력의 개선만큼이나 무척 중요합니다. 시각화와 자기 다짐의 방법이 행운 자체를 만들어내지는 못할지라도 행운을 불러들이기 위한 기반과 배경은 분명히 조성 가능합니다. 더 중요한 점은 자신에 대한 믿음의 힘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내가 운이 좋다는 믿음이 아니라 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행동 없이 목표에 도달하고 모든 바람을 이루는 것을 소망하고 공상하기만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성취하기 위한 실질적 행동의 시각화는요, 실제로 우리를 더 주도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긍정적인 아이디어나 생각, 꿈들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규정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그것만으로는 변화를 부르는 행동이나 행운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행운을 만드는 것은요, 우리에게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과 훨씬 더 큰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꿈꾸던 직장에 들어가 높은 연봉을 받고 싶다면요, 당연히 여러 곳에 지원하는 그런 노력을 들여야 하고요, 열심히 일해야 하며 실력을 키우고 인맥을 잘 쌓아서 실질적으로 그 꿈의 직장에 맞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시각화와 다짐은 행운을 부르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긍정적인 성과 그 자체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자기 자신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싶다면요,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에 매진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시각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한 마법은 우리에게 행운을 부르는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내적 믿음을 구축할 때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에
행운을 불러들일 수 있다는 믿음만으로는 아무 효력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바라고 또 바란들 행운은 가만히 앉아서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만 유독 운이 따르는 진짜 이유는요, 그들이 자신을 둘러싼 세상과 편하게 어우러지기 때문입니다. 행운을 누리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느긋함과 여유도 행운에 도움이 됩니다. 기회를 찾기 위해 맹목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은요,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종종 기회를 잃고 맙니다. 따라서 운에 관해서만큼은 여유와 경제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 도움이 됩니다. 운이라는 것은 대부분 무작위적이고 어느 정도는 자가 생성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데요. 그러나 발생한 사건에 대한 반응은요, 각자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여유 있고 차분하게 대처하면서 기회에 열린 태도를 가지고 삶에 참여하려고 한다면요, 무작위적인 일들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즉, 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과 더불어 낙관주의도 행운을 부르는 요소입니다. 낙관주의자는 늘 삶의 밝은 면을 보고 좋은 일을 찾고 좋은 일을 기대합니다. 운 좋은 사람은 낙관주의자 경향이 강한데요. 그들은 늘 성공할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낙관주의를 추가하는 것 외에도 겸손의 미덕을 키우는 건 역시 도움이 됩니다. 만약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 당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요, 더 열린 태도로 더 자유롭게 새로운 것들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차분함을 유지하며 나도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요, 인생에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알게 됩니다. 자신의 주도적인 태도를 통해 자신의 운을 바꿀 수 있습니다. 행운을 누리려면 단지 세상 속으로 나가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자기 삶에 개입해야 하는데요. 기회를 직접 찾아야 합니다. 기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찾지 않으면요, 결코 품 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고 받아들이는 자신의 관점은 본인의 운이 좋다고 느낄지 나쁘다고 느낄지를 결정합니다. 낙관주의, 끈기, 탄력은요, 행운과 불운을 구별짓는 중대한 특징입니다. 삶을 대하는 느긋하고 열린 태도 역시 도움이 되는 요소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삶의 기회를 만들고 알아보고 행동한다고 하는데요. 만들고 알아보고 행동하기, 이 세 가지는요, 운 좋은 사람들의 보증 마크와도 같은 특징입니다. 행운을 설계하는 13가지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운이 존재함을 인식하되 모든 것이 운 때문만은 아님을 기억하라. 2. 많은 일이 바삐 돌아가는 곳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 3. 리스크를 계산하고 그것을 감수하라. 4. 물러날 때를 아는 것은 성공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다. 5. 모든 기회가 다 좋은 결실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라. 6. 성공으로 가는 길은 쭉 뻗은 직선대로가 아니라 지그재그로 되어 있다. 7. 때로는 초자연적인 것을 믿고 기대는 것도 필요하다. 8. 행운이라는 것은 최악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아는 것이다. 9. 무언가를 말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 10. 교훈이 아닌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기르라. 11.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12. 기꺼이 바쁘게 살아가라. 13. 운명의 파트너를 찾으라. 운을 부르는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게이 핸드릭스, 캐럴 클라인 지음, 김은경 옮김, 중앙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인생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 마음가짐을 바꾸고 노력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가짐과 끈기가 모든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데요. 가장 중요한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운인데요.
운이 좋다고 믿어야 운이 좋아지기 때문에요. 운이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우리는 운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운이 스스로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변화의 힘은요, 자신의 머리와 두 손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노력을 기울여 인생에 더 많은 행운을 끌어들일 수 있는데요. 몸과 마음에 몇 가지 단순한 변화만 주겠다는 그런 의지만 있으면요, 운을 바꾸는 일은 사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을 들여다보고 과연 내가 운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서 종이에 나 누구누구는 지금부터 운이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한다. 이렇게 이 문장을 한번 써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되고 싶다라고 바라는 게 있다면요. 의식적으로 원해야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즐길 수 있습니다. 운이 좋아지고 싶다면요. 운이 좋아지고 싶다고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또한 행운을 가로막는 장벽을 찾아서 무너뜨려야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무리 운이 좋아지기로 결심해도 조금만 뜻대로 되지 않으면요. 역시 나는 운이 없어 라는 오래된 생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이럴 때는 아차, 내가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가려고 하는구나 하고 재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가서 다짐해야 합니다. 나 누구누구는 앞으로도 계속 운이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한다. 이렇게 나 스스로에게 선언하면요. 거부감이 들지 않고 부드럽게 자신의 마음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래된 생각을 내보내고 운이 좋아지기로 다시 다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불운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는 운이 없어. 왜 나에게는 불행한 일만 생길까 하는 생각이나 상황이 찾아온다면요. 마음을 편히 먹고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일이 이미 벌어진 것은 엄연한 현실이므로 자신의 신세를 탓해봤자 스트레스만 커질 뿐입니다. 이럴 때는요. 마음을 내려놓고 한 발짝 떨어져서 닥친 현실을 편안하게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겪을 일이었다라는 자세로 지금 의뢰 경험해야 할 일을 겪고 있을 뿐이라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온을 되찾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을 알면요.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않게 됩니다. 동시에 나는 불운의 아이콘이라는 스스로가 만든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행운이 좋아할 만한 목표를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만일 내가 정말 운이 좋다면 현재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당장 내게 없지만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고 행운을 바란다면 반드시 해야 할 질문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목표가 해야 할 일 목록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 목록은요, 일반적으로 우선 처리해야 할 일들로 인생에서 달성하고 싶은 중요한 장기 목표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이나 시간 그 자체가 아니라요, 돈과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쓴 목표에 더 많은 돈과 시간이 적혀 있다면요, 다음 단계에서 만일 내게 더 많은 돈과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여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인지 동물 보호소를 열 것인지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자기 발전의 수준을 좀 더 높이고 싶다면요. 이번에는 이렇게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돈과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고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면 내면 가장 깊이 자리한 동기, 열정, 이상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목표를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목표란 행운이 찾아올 좋은 이유가 담긴 목표입니다. 우리 자신의 운을 의식적으로 바꾸려면요,
바쁜 일상에서 시간을 내어 자신의 목표와 목적을 명확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살아있다고 느끼며 동기부여가 되는지 알기 위해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일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이 목표를 위해 많은 일을 했든 어떤 일도 하지 않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진정한 목표를 발견하는 것은요, 한 번에 끝내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변함에 따라 목표도 성장하고 변할 것입니다. 습관만 바꿔도 운이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직감을 믿고 용기를 내는 것도 좋습니다. 행운에게 나를 찾아올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요. 기왕이면 최대한 많은 기회가 찾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운이 내 인생에 나타날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새로운 일을 꾸준히 시도하고 모험을 감수하고 좀 더 자발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적극적이고 대담한 행동, 이를 우주의 복권이라 생각하는 것이 좋은데요. 많이 취할수록 행운의 결과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약간의 변화만 주어도 충분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은요, 연속된 행운을 일으키는 중요한 기폭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선뜻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요,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생각이나 방식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일상 활동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매일 똑같은 행동을 취하면요, 일상이 틀에 박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유익하고 건강하고 효율적인 삶의 방식일지라도 행운을 얻을 기회를 제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일상에 약간의 변화를 주겠다고 다짐해 보는 것입니다. 가령 식료품을 사러 매일 가던 곳이 아닌 다른 가게에도 가보고 새로운 스타일의 옷이나 머리 모양을 시도하고요. 조금은 색다른 휴가 장소를 선택해 보는 것입니다.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면요, 다양한 사람, 생각, 관점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이렇듯 새롭고 좀 더 모험적인 의식으로 인생을 살면요, 기분이 새롭고 활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직감을 믿는 것도 좋습니다. 행운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너무 깊은 생각에 빠지지 않고 일단 시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해오던 틀을 벗어나고 전혀 예상치 못한 지점으로 가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디로 향할지 목적지를 알지 못한 채 오로지 내 안의 작은 충동에 따를 때 마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인생에서 항상 과감하게 용기를 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알아채고 적극적으로 붙잡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실패는 영구적이지 않지만요, 지난 일에 대한 후회는 계속 남습니다. 또한 행운이 찾아오는 시간과 장소에 미리 가 있는 것도 좋습니다. 행운의 속도로 살아가려면요, 마음과 몸, 둘 다 지금 이 순간에 맞는 보폭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보다 앞서 걷거나 뒤로 처지면요, 안 됩니다. 이러한 보폭을 가리켜 자아의 속도라고 부릅니다. 이 속도로 걸으면요, 항상 편안한 기분이 드는데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하지도 않으며 시간을 더욱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순간에 최적의 지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행운의 속도로 움직이려면요, 그 상황에서 자신의 내면에 동요를 일으키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신이 성급하거나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끼거나 현재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했다면요, 즉,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거나 이미 일어난 일을 되새김질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럴 때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몇 번 하면서 속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요, 오늘 내게 온 작은 행운에 감사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운이 좋다는 느낌과 감사하다는 느낌은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걱정이나 두려움에 빠졌다가 절묘한 안도감을 느낄 때도 감사와 행운의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검진 결과 음성이 나오거나
잃어버렸던 소중한 물건을 찾거나 접촉 사고가 났는데 알고 보니 아무런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을 때 감사와 행운을 느낍니다. 성공을 거두어 흥분했을 때에도 감사와 행운의 느낌을 경험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경험은요, 감사함인데요. 사실 나는 운이 좋다라는 느낌과 나는 운이 없다라는 느낌은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나는 운이 없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하는 피해 의식이 든다면요, 이에 대한 해결책은 자신이 불운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감사에 초점을 맞춰서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행운을 끌어당겨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부정성 편향이 생길 때마다 거기에 휘말리는 자신을 알아채고 재빨리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운이 좋았다는 기분으로 의도적으로 초점을 바꾸는 기술을 익히면요, 운은 정말로 변합니다. 운이 좋다는 느낌은요, 운이 좋은 상태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없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점은요, 회복 탄력성에 있다고 합니다. 회복 탄력성은요, 역경에 직면했을 때에도 감사하는 능력에서 어느 정도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운이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좋은 행운을 많이 많이 끌어당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